네, 안녕하세요. JB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반도체주들이 그 전날과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폭등을 했는데 왜 이렇게 폭등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. 또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더욱 확신을 하게 됐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영상 후반부에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는 어젯밤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BNKU에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. 아무튼 BNKU는 그동안 성공률 100%를 자랑하는 워낙 저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좋아하고 또 믿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와 페이스를 맞춰서 같이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. 아무쪼록 이번에도 다 같이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한동안은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진행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 투자를 참고하고 싶은 멤버십 회원분들은 제가 밤에 올리는 실시간 커뮤니티 글을 꼭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제의 시황을 설명하기 위해선 중국 증시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. 최근 며칠간 내내 하락만 하던 중국 증시가 어제 오랜만에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. 중국 증시를 폭등시킨 주요 원인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자면요. 일단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지급 준비율을 더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. 증시에는 꽤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. 실질적인 부양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. 여기에 또 징둥닷컴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주면서 좋은 분위기를 보태준 부분이 있고요. 또 마지막으로 하나 이유를 더 덧붙이자면 그냥 중국 주식이 싸기 때문입니다. 사실 주식판에서 주가가 싸다는 것만큼 강력한 매수 이유는 없죠. 또 최근에 워낙 계속 하락만 했었기 때문에 간만에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물량들이 단타로 살짝만 먹고 나가는 물량들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는 물량들인지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뭐가 됐건 한 번쯤 들어올 만한 타이밍이긴 했었다고 봅니다. 이렇게 중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 반도체주들도 크게 상승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. 왜냐면 그 전날 반도체주들이 하락을 했던 게 결국 중국이 걱정돼서 그렇게 된 거였잖아요. 근데 중국이 하루 만에 저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순식간에 투자 심리에 불을 지피면서 하락폭을 만회했습니다.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한 호재 뉴스도 몇 가지가 전해지긴 했어요. 몇 개 이야기 좀 드리자면요. 삼성이 구글의 텐서 칩을 개발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. 물론 삼성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표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니까요. 그리고 인텔이 페이스북과 협력해서 가성비가 좋은 AI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인텔이 일부 에로우레이크 컴퓨팅 타일에 TSMC를 사용한다는 루머도 전해졌습니다. 요즘 보면 TSMC랑 인텔이랑 자꾸 엮여서 소문이 뭐가 계속 들려옵니다. 제가 최근 영상에서 이 둘에 대한 소식을 계속 전해드렸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. 아무튼 이게 정확히는 인텔 TSMC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보자면 엔비디아 인텔 TSMC 이렇게 되는 거겠죠. 왜냐면 엔비디아랑 TSMC랑은 한 몸이니까.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꾸준히 잘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단순히 이걸 카더라 뉴스로 치부해버리기엔 최근 들어 소식들이 너무 자주 들려오네요. 그리고 또 펠라펀드 매니지먼트에서 TSMC와 ASML에 대한 매수를 강력 추천하는 의견을 냈습니다. 이제는 엔비디아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엔비디아를 사기는 좀 그렇고 TSMC와 ASML을 사야 한답니다. 뭐 이유는 다들 아시죠? 이 둘이 없으면 엔비디아가 칩을 못 만드니까. 근데 여러분, 난 진짜 월가 금융사들 이런 게 너무 치사한 것 같아요. 아니 이제 와서 TSMC 얘기를 꺼내면 어떡합니까?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솔직히 여러분 TSMC를 추천할 거면 저처럼 좀 미리 했어야죠. 엔비디아는 계속 미친 듯이 상승하는데 TSMC는 주가가 눌려서 상승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했었어야죠. 제가 최근까지도 전체 공개 영상에서도 그렇고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그렇고 TSMC를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? 그 이후로도 수십 퍼센트가 올랐고 이제는 역사적 전고점까지 3%도 차이가 안 나요. 이런 시점에 추천을 하는 건 좀 그렇죠. 물론 뭐 저는 TSMC를 믿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고도 계속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누군가에게 선뜻 추천을 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튼 그렇고요. 어제 보면 반도체가 저 정도로 폭등하면 나스닥도 폭등을 해주는 게 맞는데 그냥 약간만 상승을 하고 끝났어요. 왜냐면 메타를 제외한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. 특히 애플, 구글, 테슬라는 이쯤 되면 반등을 해줄 때도 된 것 같은데 호재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그런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제 인플레 관련한 좋은 소식들 몇 가지가 전해졌는데요. 그것들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. 미국의 유명한 부동산 매매 사이트인 리얼터닷컴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. 지금 주택 매물이 4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면서 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4.8%가 늘어났다고 합니다. 주택 매물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건 팔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사겠다는 사람은 없는 상황인 거죠. 그래서 보면 2월 임대료 증가율도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%가 나오면서 지금 몇 달째 마이너스 상태라고 합니다. 확실히 이런 건 주거비 인플레의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애틀란타 연은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해서 내놓는 자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은 근로자의 비율이 12.3%까지 올라서 최근 2년 동안의 조사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번에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의 세부 내용도 나쁘지 않았는데요. 우선 해고도 많이 줄었지만 채용도 많이 줄었어요. 그러니까 그냥 현상 유지라는 거죠. 거기에 또 자발적 퇴직률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.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왜냐면 자발적 퇴직이라는 게 결국 지금보다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길 때 이직을 하게
되면서 자발적 퇴직을 하는 건데 이 수치가 줄었다는 건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딱히 갈 만한 곳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. 그래서 이러한 소식들도 임금 인플레 관련해선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채권도 어제는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. 그리고 어제는 또 하원에서 파월의 발언이 있었죠. 그중에 좀 화제가 됐던 게 은행들의 자본 규제안인 바젤3 관련해서 규정 변경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이게 말이 좀 어렵죠. 아이씨, 바젤3는 또 뭐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?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은행들의 새로운 자본 규제안이 곧 발표가 됩니다. 여기서 이제 미국 8대 대형은행들의 자본금을 19%까지 늘린다는 게 원래 예상치였는데요. 왜냐면 작년에 은행들 파산 사태 벌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으니까 사태가 그래도 좀 진정된 지금 선제적으로 미리 은행들의 여유 자금을 좀 늘려둠으로써 혹시 모를 은행 위기 사태를 대비한다는 거죠. 은행들도 너무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재정을 방만하게 쓰지 말고 건전하게 경영하라는 경고이기도 하고요. 자, 근데 문제가 이제는 좀 사태가 진정된 줄 알고 은행들의 자본금 비율을 올리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지역은행에서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잖아요. 대표적으로 그게 뉴욕 커뮤니티 은행이고요. 그러니까 연준 의장 파월 입장에서도 야 뭐야 잠깐만, 아직은 은행들 조인트 깔 때가 아닌가? 아직은 더 다독여줘야 할 때인 것 같은데 괜히 지금 괜찮다고 판단해서 정책 적용하면 아사리판 나겠는데? 자본 규제안을 은행의 숨통을 좀 더 틔워주는 쪽으로 생각을 다시 해보자, 이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아무튼 이번 파월의 발언은 투자자 각자가 받아들이기 나름일 수가 있어요. 안 좋게 받아들이려면 야 어떡해, 은행들이 진짜 안 좋은가 봐, 오주가 안 좋으면 살리겠다고 저런 말을 하겠어 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. 또 한쪽에서는 역시 은행들은 함부로 못 건들지, 은행은 조금만 위기에 빠지는 것 같은 신호만 보여도 국가에서 저렇게 책임지고 살려주는구나,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은행주는 주가 회복을 많이 못했으니까 안심하고 투자하자,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. 저는 후자 쪽이에요. 좀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. 물론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 말고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더 있어서 현재 BNKU에 다시 투자를 하고 있고요. 은행주가 당장은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죠.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. 근데 아무튼 우직하게 분할 매수하다 보면 또 좋게 수익을 거두며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좀 듭니다. 오늘도 또 뭔가를 매수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